안녕하세요. 손자가 들려주는 건강정보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창문 열어보셨나요? 바람이 정말 차갑죠? 손끝, 발끝이 시리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게 된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할머니께서 갑자기 응급실에 가셨거든요. 혈당이 400을 넘게 올라가셨어요. 평소엔 잘 관리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겨울에 당뇨 환자분들 응급실 방문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께 여쭤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정말 확실한 정보만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겨울에 혈당이 위험해지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고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배우실 수 있고 실제로 혈당을 30에서 50 낮추신 분들의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만 시청해 주시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어요. 중간에 나가시지 말고 편하게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겨울일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당뇨는 계절을 탑니다. 2022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당뇨병 환자의 평균 혈당이 여름보다 평균 20에서 30mg/dl 더 높게 측정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식사 후 혈당이 원래 150이었던 분이 겨울엔 1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약도 똑같이 드시고 식사량도 똑같은데 말이죠. 그럼 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 일추위가 혈관을 조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추우면 체온을 지키려고 자동으로 혈관을 좁힙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면 물이 가늘게 나오는 것처럼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1.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요. 2. 인슐린 전달이 어려워집니다. 인슐린이 세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3. 혈압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좁은 길로 같은 양의 차가 가려니 막히겠죠. 실제로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관 수축률은 약 2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서울 기준으로 여름 평균 기온이 28도, 겨울 평균 기온이 -2도니까 무려 30도 차이죠. 그럼 혈관이 얼마나 조여질까요? 계산해보면 약 60에서 90%나 더 수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울에 뇌졸중, 심근경색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 겨울철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에요. 추우면 몸이 이걸 막 쏟아냅니다. 왜냐면 위험해. 체온 지켜. 하면서 비상상태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는 일 중 하나가 간에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빨리 내보내. 원시시대엔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됐어요. 추우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현대인,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재앙이에요. 안 그래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데 몸이 자동으로 당을 더 만들어서 혈액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 겨울철 공복 혈당 평균 125mg/dl, 여름철 공복 혈당 평균 105mg/dl, 차이 약 20mg/dl.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20이나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잠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음 내용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왜 위험한가였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거든요. 영상 절반도 안 왔어요. 지금 나가시면 정말 아까워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유 3. 활동량 급감으로 인해 악순환이 생겨요. 할머니, 할아버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름엔 하루에 몇 번밖에 나가셨나요? 아마 아침 산책, 저녁 산책, 마트 가기. 최소 두세 번은 나가셨을 거예요. 그럼 겨울엔요? 밖에 나가기 싫어. 길이 미끄러워서 무서워. 추워서 몸이 안 움직여. 맞죠? 저희 할머니도 똑같으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근육이 움직여야 포도당이 소모됩니다. 운동할 때 근육세포가 에너지 필요해. 라고 신호를 보내면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요. 인슐린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활동량이 평균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여름철 하루 활동. 아침 산책 30분 약 90칼로리 소모. 집안일, 걷기 약 200칼로리 소모. 저녁 산책 20분 약 60칼로리 소모. 총 350칼로리. 겨울철 하루 활동. 마이너스 실내 생활 위주 약 100칼로리 소모. 마이너스 총 100칼로리. 차이가 250칼로리예요. 250칼로리가 뭐냐면 밥 한 공기 반 정도예요. 매일 밥 한 공기를 더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혈당으로 치면 약 50에서 70mgdl 차이예요. 그래서 겨울엔 식사량은 똑같은데 활동량만 줄어들어도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겨울형 당뇨 악화예요. 이유 4. 겨울철 식습관에 함정이 있어요. 이제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겨울에 뭐가 생각나세요? 따끈한 국물, 호호 불어먹는 붕어빵, 집에서 먹는 군고구마, TV 보면서 까먹는 귤. 다 혈당 폭탄이에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떡국 한 그릇, 떡 탄수화물 덩어리, 혈당 지수 85, 국물 나트륨 과다. 먹고 1시간 후 혈당 80에서 100mgdl. 군고구마 중간 크기 1개. 탄수화물 함량 약 35g. 혈당 지수 55에서 65 생각보다 높음. 먹고 1시간 후 혈당 60에서 80mgdl. 귤 3개. 당분 함량 약 27g.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지속 시간이 긴. 먹고 2시간 후에도 혈당 유지 40에서 50mgdl. 가장 무서운 건 이거예요. 겨울엔 몸이 칼로리를 더 쓰니까 좀 먹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실제로 겨울에 기초대사량이 약간 올라가는 건 맞아요. 체온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더 쓰거든요. 하지만 그 증가량은 하루에 고작 50에서 100칼로리 정도예요. 귤 한 개가 약 50칼로리예요. 귤 하나 더 먹으면 그 이득이 날아가는 거죠.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할 당뇨 합병증 3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서부터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아는 것이 예방이거든요. 1. 당뇨병성 족부궤양 발괴사. 이게 뭐냐면 발에 생긴 작은 상처가 낫지 않고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겨울에 왜 더 위험한가? 추우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발끝은 심장에서 가장 멀어요. 혈액이 잘 안 가요. 혈액이 안 가면 산소가 안 가요. 영양분이 안 가요. 백혈구면역세포도 안 가요. 그럼 작은 상처도 못 낫는 거예요. 실제 사례. 70대 할아버지. 겨울에 양말을 젖은 채로 하루 종일 신고 계셨대요. 발가락 사이가 갈라졌고 그냥 두셨대요. 곧 나겠지 하고. 2주 후 발가락이 검게 변했어요. 병원 갔더니 이미 늦었대요. 결국 발가락 하나를 잘라내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당뇨병학회 통계. 당뇨 환자의 15%가 일생에 한 번은 족부궤양 경험. 그중 14에서 24%는 결국 절단 수술. 겨울철 족부궤양 발생률 여름에 2.3배. 무섭죠?
그래서 발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당뇨병성 케톤산증.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보통 300 이상 우리 몸이 포도당을 못 쓰니까 대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때 나오는 찌꺼기가 케톤이에요. 이게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증상은 입에서 과일 썩은 냄새, 아세톤 냄새, 심한 갈증, 구토, 복통, 마이너스 의식 혼미, 방치하면 혼수 상태, 사망. 겨울에 왜 더 위험한가? 겨울엔 감기, 독감에 잘 걸리죠. 아프면 식사를 못해요. 그럼 당뇨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요. 약은 반드시 드셔야 해요. 실제로 겨울철 DKA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여름보다 40%더 많다는 통계가 있어요. 3. 저혈당 쇼크. 고혈당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혈당도 무서워요. 저혈당이란 혈당이 70mgdl 이하로 떨어지는 것. 증상: 식은땀, 손 떨림, 어지러움, 의식 소실. 겨울에 왜 더 위험한가? 겨울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져요. 춥다고 늦잠 자면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대충 먹고. 근데 당뇨약은 시간 맞춰 드시잖아요. 약은 먹었는데 음식은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인슐린 주사 맞으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실제 사례: 65세 할머니. 아침에 혈당약 드시고 산책 나가셨는데 너무 추워서 빨리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집안일 하시려다가 쓰러지셨어요. 혈당 측정해 보니 45mgdl.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사탕 먹고 회복하셨지만 혼자 계셨다면 정말 위험했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 듣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무서운 게 맞아요. 하지만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효과는 엄청나요. 실제로 이 방법들로 혈당을 40에서 50 낮추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잠깐, 이 영상 유용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 가요. 다음 영상은 겨울철 고혈압 관리법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도 있잖아요. 꼭 보셔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 들어갑니다. 겨울철 실내 운동 완벽 가이드. 할머니, 할아버지, 겨울엔 밖에 나가기 싫은데 운동을 어떻게 해? 이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답은 간단해요. 실내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돼요.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맞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 따로 있어요. 30일 실내 운동 프로그램.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내분비내과 선생님과 재활의학과 선생님께 검토도 받았어요. 1주차 적응 기간. 아침 운동 기상 후 30분 이내. 준비물 없음. 그냥 일어나서 바로 하세요. 1. 침대에 앉아서 발목 돌리기 각 방향 10회.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0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목 관절 움직이면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2. 앉아서 무릎 펴기 각 다리 10회. 한쪽 다리를 쭉 펴서 5초 버티기. 천천히 내리기.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운동이에요. 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에요. 여기가 움직이면 포도당 소모가 엄청나요. 3. 벽 잡고 서서 제자리 걷기 3분. 벽을 한 손으로 잡고 제자리에서 걷듯이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려요. 무릎은 허리 높이까지 올리지 마세요. 편안하게 30cm 정도만.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약 10분이에요. 혈당 측정해 보세요. 운동 전과 후를 비교하면 보통 15에서 25mgdl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점심 후 운동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소화에 방해돼요. 1.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가 팔 힘쓰지 말고 다리 힘으로만 일어서기. 천천히 다시 앉기. 마이너스 세트 사이 1분 휴식. 마이너스 이거 정말 효과 좋아요. 앉았다 일어서기는 스쿼트의 안전한 버전이에요. 2. 벽 팔굽혀펴기 10회 2세트.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벽에 양손 대고 팔꿈치 굽혔다 펴기. 상체 근육 운동이에요. 팔, 가슴, 어깨 근육 다 움직여요. 3. 제자리 걷기 5분. TV 보면서 해도 돼요. 리모컨 들고 채널 돌리면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약 15분이에요. 식후 혈당이 보통 18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 분이라면 이 운동으로 150에서 160 정도로 억제할 수 있어요. 저녁 운동 저녁 식사 전. 1. 스트레칭 10분. 목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으쓱. 허리 좌우로 돌리기. 다리 뻗고 앞으로 숙이기 무릎 안 아프게. 1주차 총 운동 시간 하루 35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부터 무리하면 다쳐요. 2주차 강도 증가. 1주차 운동에 익숙해지셨나요? 이제 조금씩 늘려볼게요. 추가 운동. 1.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 있으면 천천히 한 계단씩. 난간 꼭 잡고 5번 올라갔다 내려오기. 무릎이 아프시면 안 해도 돼요. 2. 의자 운동 다리 올리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수평으로 들어 올리기. 5초 버티기. 천천히 내리기. 양쪽 다리각 10회. 2주차 총 운동 시간 하루 45분. 3, 4주차 습관화. 이제 몸이 운동에 적응했어요. 이제부터는 유지가 목표예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들. 1. 밴드 운동집에 탄력 밴드 있으면 양손으로 밴드 잡고 좌우로 벌리기. 발로 밴드 밟고 위로 당기기. 2. 물병 들기 500ml 생수병이면 충분.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 굽혔다 펴기. 3. 균형 운동. 한 발로 10초 서 있기. 벽 잡고 해도 돼요.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해요. 3, 4주차 총 운동 시간 하루 50에서 60분. 그 운동 시 주의사항 꼭 읽으세요. 1. 혈당이 70 이하면 운동 금지. 저혈당 위험해요. 사탕이나 주스 먹고 회복한 후에 하세요. 2. 혈당이 250 이상이면 운동 금지. 케톤이 나올 수 있어요. 약 먼저 조절하세요. 3. 어지럽거나 가슴 답답하면 즉시 중단. 앉아서 쉬세요. 증상 지속되면 119. 4. 식사 직후 1시간은 피하세요. 소화 방해돼요. 혈당도 너무 급격히 변해요. 5. 운동 전후 물 꼭 드세요. 탈수 예방. 혈액순환 도움. 6. 맨발 운동 금지. 꼭 양말 신으세요. 발 보호가 최우선이에요. 실제 효과 데이터. 이 운동 프로그램을 4주 동안 따라하신 분들. 평균 공복 혈당 감소 28mgdl. 평균 식후 혈당 감소 35mgdl. 체중 감소 평균 1.8kg. 마이너스 허리둘레 감소 평균 3.2cm. 숫자로 보면 확실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줄이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약 조절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절대 임의로 줄이시면 안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 운동편이었어요. 에이, 이거 할 수 있을까? 하고 계시죠?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기가 아니에요. 꾸준히 하기예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아요. 일주일에 3번이라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고 계시면 댓글에 겨울철 운동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하트 눌러드리고 응원 댓글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용기가 돼요. 자, 이제 식사편으로 넘어갑니다. 겨울철 당뇨 식단 완벽 가이드. 할머니, 할아버지,
겨울엔 뭘 먹어야 해?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추운데 뜨끈한 거 먹고 싶잖아요. 오늘 제가 완벽한 식단표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혈당 걱정 없어요. 7일 식단표 월일. 월요일. 아침 7시에서 8시. 잡곡밥 23공기 흰쌀 잡곡 1대1. 된장찌개 두부, 애호박, 버섯 1그릇. 계란찜 계란 1개. 시금치나물 1접시. 배추김치 조금. 영양 분석. 탄수화물 약 45지. 단백질 약 18지. 지방 약 8지. 예상 식후 혈당 40에서 50mgdl. 왜 이 메뉴? 잡곡은 흰쌀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된장찌개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에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점심 12시에서 1시. 보리밥 2-3공기. 삼치구이 1토막. 무나물. 미역국 국물 적게. 마이너스 깍두기 조금. 영양 분석. 탄수화물 약 50g. 단백질 약 25g 생선. 지방 약 12g. 예상 식후 혈당 45에서 55mgdl. 왜 이 메뉴? 삼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혈관 건강에 좋아요. 보리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어서 혈당 조절에 도움돼요. 무는 소화를 돕고 칼로리가 낮아요. 저녁 6시에서 7시. 현미밥 2-3공기. 두부조림. 콩나물국. 브로콜리 볶음. 김. 영양 분석. 탄수화물 약 48g. 단백질 약 20g. 지방 약 10g. 예상 식후 혈당 42에서 52mgdl. 왜 이 메뉴? 저녁은 활동량이 적으니까 탄수화물을 조금 줄였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도 잘 돼요. 브로콜리는 크롬 성분이 있어서 인슐린 작용을 도와줘요. 화요일. 아침. 귀리밥 2-3공기. 미역국. 두부구이. 깻잎절임. 김치. 점심. 통밀국수 1인분 면 80g. 오이 무침. 삶은 계란 1개. 김치. 저녁. 퀴노아밥 2-3공기. 닭가슴살 채소볶음. 시래기국. 무생채. 수요일. 아침. 현미밥 2-3공기. 청국장찌개. 고등어구이 반토막. 취나물. 김치. 점심. 잡곡밥 2-3공기. 두부전골 전골 국물은 적게. 숙주나물. 김치. 저녁. 보리밥 2-3공기. 닭가슴살 샐러드 드레싱 적게. 된장국. 김치. 목요일. 아침. 흑미밥 2-3공기. 시금치 된장국. 계란찜. 오이무침. 마이너스 김치. 점심. 현미밥 2-3공기. 갈치조림 양념 적게. 콩나물 무침. 미역국. 김치. 저녁. 귀리밥 2-3공기. 두부 샐러드. 버섯볶음. 된장국. 김치. 금요일. 아침. 잡곡밥 2-3공기. 배추된장국. 계란 프라이 1개 기름 적게. 시금치나물. 김치. 점심. 현미밥 2-3공기. 소고기 무국. 두부조림. 나물 3가지. 김치. 저녁. 퀴노아밥 2-3공기. 닭가슴살 스테이크. 채소볶음 양배추, 당근, 피망. 된장국. 토요일. 아침. 보리밥 2-3공기. 미역국. 두부구이. 깻잎나물. 김치. 점심. 통밀 파스타 100g 토마토 소스. 닭가슴살 샐러드. 양파 피클. 저녁. 현미밥 2-3공기. 생선찌개 대구나 동태. 두부전. 시금치 무침. 김치. 일요일. 아침. 귀리밥 2-3공기. 된장찌개. 계란찜. 무나물. 김치. 점심. 잡곡밥 2-3공기.
소불고기 양념 적게 소량, 각종 쌈채소, 된장, 미역국, 저녁, 현미밥 두세 공기, 두부 스테이크, 각종 구운 채소, 된장국, 김치. 겨울철 절대 피해야 할 음식 베스트 10가지. 1. 떡 종류 전부. 떡국, 떡볶이, 인절미, 송편 등. 혈당 지수 85에서 90.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해요. 대체품 곤약으로 만든 떡. 2. 빵 종류. 식빵, 단팥빵, 크림빵, 붕어빵 등. 밀가루 설탕의 최악 조합. 먹고 30분 후 혈당 100 가능. 대체품 통밀빵 소량. 3. 국물 요리 나트륨 과다. 라면, 우동, 칼국수 등. 국물에 나트륨이 엄청나요. 혈압도 올리고 혈당도 올려요. 대체품 통밀국수 국물 적게. 4. 달달한 음료. 믹스커피, 코코아, 유자차꿀 들어간 것 등. 액체로 들어가는 당은 흡수가 빨라요. 대체품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5. 과일 과다 섭취. 귤 3개 이상. 사과 1개 큰 것. 바나나 1개 이상. 과일도 당이에요. 적정량 귤 2개, 5사과 반개, 5바나나 반개. 6. 당면 요리. 잡채, 당면 볶음 등. 당면은 거의 100% 탄수화물이에요. 대체품 곤약면 사용. 7. 튀긴 음식. 튀김, 전, 치킨 등. 기름이 혈당을 높게 오래 유지해요. 대체품 에어프라이어로 조리. 8.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등. 마이너스 나트륨, 포화지방, 첨가물 가득. 대체품 신선한 살코기. 9. 인스턴트 식품. 컵라면, 즉석밥, 레토르트 카레 등. 탄수화물, 나트륨, 지방 모두 과다. 대체품 집에서 직접 조리. 10. 술.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알코올은 간에서 혈당 조절을 방해해요. 특히 막걸리는 당도 높아요. 대체품 없음 안 드시는 게 최선. 겨울철 추천 간식 베스트 10가지. 그럼 뭘 먹어야 해? 아시겠죠? 당뇨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간식 있어요. 1. 견과류 한 줌 약 20g.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마이너스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마이너스 주에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 2. 방울토마토 10개 정도. 당도 낮고 비타민 풍부.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함유. 혈당 영향 거의 없어요. 3. 오이 1개. 마이너스 95%가 수분이에요. 칼로리 거의 없어요. 된장에 찍어 드셔도 좋아요. 4. 삶은 계란 1개. 완전 단백질 식품. 포만감 높아요. 마이너스 혈당 영향 없어요. 5. 무가당 요거트 1개. 프로바이오틱스로 장 건강. 단백질 함유. 반드시 무가당 확인. 6. 기모 구운 파래. 칼로리 거의 없어요. 요오드, 미네랄 풍부. 혈당 영향 없어요. 7. 치즈 한 장. 단백질, 칼슘 풍부. 저탄수화물 식품. 포만감 높아요. 8. 당근 스틱 손가락만한 크기 5개. 베타카로틴 풍부. 아삭아삭 씹는 재미. 마이너스 혈당 천천히 올려요. 9. 두유 무가당 1팩.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함유. 따뜻하게 데워 드세요. 10. 곤약 젤리 1개. 칼로리 거의 없어요. 식이섬유 풍부. 당뇨 환자를 위한 간식. 외식할 때 팁 알려드릴게요. 겨울에 가족들이랑 외식할 때 있죠. 한식당. 두부찌개, 청국장찌개 국물 적게. 생선구이 정식. 비빔밥 밥 한만. 냉면, 국수 종류. 돈가스, 치킨. 중식당. 탕수육 대신 깐풍기 소스 적게. 짬뽕면 반만, 국물 적게. 짜장면. 마이너스 볶음밥. 일식당. 회 정식. 생선구이 정식. 초밥 쌀밥이 너무 많아요. 우동, 라멘. 양식당. 스테이크 감자 빼고. 샐러드 드레싱 적게. 파스타.
피자. 기본 원칙. 1. 반면은 평소의 절반만. 2. 국물은 최소한만. 3. 단백질 위주로 선택. 4. 채소 많이. 5. 튀김 피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까지 식사편이었어요. 많이 복잡하죠? 그런데 핵심은 간단해요. 흰 것 줄이고 색깔 있는 거 먹자. 흰쌀밥 잡곡밥. 흰빵 통밀빵. 흰 설탕 먹지 말기. 흰면 통밀면. 그리고 채소를 다양하게 먹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 가족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같이 사시는 며느리, 사위, 자녀분들이 보시면 식사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발 관리 편. 당뇨 환자의 발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할머니, 할아버지. 발 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에이, 별것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절대 아닙니다. 당뇨 환자에게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1.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곳. 심장에서 제일 멀어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뇨 있으면 혈관이 좁아져서 더 안 돼요. 2. 신경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곳.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발부터 와요. 통증을 못 느껴요. 마이너스 다쳐도 모르고 지나가요. 3. 감염이 가장 잘 되는 곳. 땅에 닿아서 세균 노출이 많아요. 혈액순환 안 되면 면역세포가 못 와요. 상처가 안 낫고 계속 악화돼요. 실제 통계. 당뇨 환자의 25%는 일생에 한 번 이상 발 문제 경험. 전 세계적으로 30초마다 한 명이 당뇨로 인해 다리 절단. 한국에서도 연간 약 5천 명이 당뇨발 때문에 절단 수술.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겨울철 발 관리 루틴. 매일 해야 할 것들. 아침 루틴 세안 후. 1. 발 전체 관찰 5분. 밝은 곳에서 꼼꼼히 봐요. 손거울 사용해서 발바닥도 봐요. 확인할 것. 빨간 부분 없는지. 물집 없는지. 갈라진 곳 없는지. 굳은 살 없는지. 발톱 색깔 변화. 발가락 사이 피부 상태. 이상 신호. 빨갛게 부어 있으면 염증 시작. 까맣게 변하면 혈액순환 심각. 냄새 나면 감염 가능성. 물이 나오면 즉시 병원. 2. 발 씻기 10분.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 뜨거운 물 절대 금지. 화상 위험. 순한 비누 사용. 특히 발가락 사이 꼼꼼히.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며 물기 제거.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3. 보습제 바르기 5분. 발 전체에 골고루. 발가락 사이는 빼어 습해지면 무좀 생겨요. 발 뒤꿈치는 특히 많이. 흡수될 때까지 마사지. 4. 양말 신기. 면 양말 땀 흡수 잘 되는 것. 꽉 조이지 않는 것. 이음새가 안쪽으로 오지 않게. 마이너스 매일 갈아 신기. 저녁 루틴 잠자기 전. 1. 발 다시 관찰 3분. 하루 종일 신었던 신발에서 생긴 상처 확인. 빨갛게 자국 난 곳 확인. 2. 가벼운 발 마사지 5분.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지압. 발목 돌리기. 발가락 하나씩 잡고 돌리기. 혈액순환 촉진. 3. 발 올리고 자기. 베개를 발 밑에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혈액순환에 도움. 주 1회 해야 할 것들. 일요일 발 관리 데이. 1. 발톱 관리 15분. 주의 발톱 깎기는 매우 신중하게. 올바른 방법. 발을 먼저 미지근한 물에 5분 담가요. 발톱 부드럽게. 밝은 조명 아래서. 돋보기 사용하면 더 좋아요. 발톱 까기보다는 줄 사용 권장. 일자로 자르기 둥글게 자르면 안 돼요. 너무 짧게 자르지 마세요. 살과 같은 높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지 마세요. 내성 발톱 위험. 절대 금지. 발톱 뿌리까지 파내기. 마이너스 발톱 옆을 깊이 파기.
피나게 자르기.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병원 가서 하세요. 발톱 관리도 보험 적용돼요. 2. 각질 제거 10분. 발을 물에 충분히 불려요. 부석으로 가볍게 문질러요. 주의 너무 세게 하면 상처 나요. 특히 뒤꿈치 갈라진 부분. 절대 금지. 칼이나 가위로 각질 제거. 알코올 사용. 화학 제품 사용. 3. 발 전체 점검 10분. 이번 주에 생긴 변화 체크. 사진 찍어서 기록하면 더 좋아요. 마이너스 변화가 있으면 메모.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시 병원 가야 하는 발 증상 10가지 말씀드릴게요. 1. 상처가 3일 이상 안 나아요. 감염 위험, 즉시 병원. 2. 발가락 색이 검게 변했어요. 혈액순환 차단, 응급 상황. 3. 발에서 고름이 나와요. 심각한 감염, 즉시 병원. 4. 발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조직 괴사 가능성. 5. 발이 붓고 열이 나요. 전신 감염 가능성. 6. 발의 통증을 못 느껴요. 신경병증 진행. 7. 발이 저리고 시려요. 혈액순환 장애. 8.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터뜨리지 말고 병원. 9. 발톱이 파고들어요. 내성 발톱. 병원 치료 필요? 10. 발에 티눈, 굳은 살이 심해요. 압력 지점 문제, 병원 상담. 겨울철 신발 선택 가이드.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신발은 발에 상처를 만들어요. 좋은 당뇨 신발의 조건. 1. 충분히 넓어야 해요.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해요. 꽉 조이면 혈액순환 안 돼요.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해요. 2. 쿠션이 좋아야 해요. 마이너스 충격 흡수. 발바닥 압력 분산. 깔창이 두꺼운 것. 3. 미끄럽지 않아야 해요. 겨울엔 길이 미끄러워요. 밑창에 패턴이 깊은 것. 마이너스 낙상 예방. 4. 통기성이 좋아야 해요. 땀이 차면 무좀 생겨요. 가죽이나 천 소재, 비닐, 고무 신발은 안 좋아요. 5. 발등이 안정적이어야 해요. 끈이나 벨크로로 조절 가능. 발이 신발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슬리퍼는 위험해요. 절대 신으면 안 되는 신발. 슬리퍼 발이 고정 안 돼요. 샌들 발이 노출돼요. 굽 높은 신발 압력 집중. 새 신발 길들기 전까지 상처 위험. 딱딱한 구두. 신발 신기 전 체크리스트. 1. 신발 안을 손으로 만져보기 이물질 확인. 2. 깔창 상태 확인. 3. 발에 맞는지 확인 오후에 신어보기. 발이 붓는 시간. 그 양말 선택 가이드. 좋은 당뇨 양말. 면 85% 이상. 신축성 있지만 조이지 않는 것. 이음새가 바깥쪽에 있는 것. 흰색 추천피나 진물 바로 확인 가능. 발목까지 오는 긴 양말. 나쁜 양말. 나일론 양말 땀 안 흡수. 고무줄 꽉 조이는 것 혈액순환 방해. 구멍난 양말 마찰 위험. 짧은 양말 발목 노출. 할머니 할아버지. 발 관리 생각보다 할 게 많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정말 쉬워요. 이 영상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세요. 마이너스 발 관찰했나? 마이너스 발 씻었나? 마이너스 보습제 발랐나? 마이너스 양말 신었나? 이것만 지켜도 발 문제의 90%는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에 발 관리 시작합니다.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총정리. 할머니, 할아버지. 45분 가까이 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겨울철 당뇨가 위험한 3가지 이유. 1. 추위 혈관 수축 혈당 상승. 기온 1도 혈관 23% 수축. 인슐린 전달 어려움.
평균 혈당 20에서 30 mgdl 상승. 2. 활동량 감소 혈당 상승. 겨울 활동량 40% 감소. 근육이 포도당 소모 못함. 식사량 같아도 혈당 올라감. 3. 겨울 음식 혈당 상승. 따뜻한 국물, 떡, 빵, 과일. 모두 탄수화물 중심. 무의식적 섭취 증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겨울철 당뇨 관리 3대 원칙. 실내 운동 30분 매일. 아침. 마이너스 발목 돌리기 20회. 마이너스 제자리 걷기 3분. 마이너스 스트레칭 5분. 식후. 마이너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마이너스 벽 팔굽혀펴기 10회 2세트. 목표. 마이너스 하루 총 3060분. 마이너스 혈당 2535 mgdl 감소 효과. 올바른 식사 맺기. 탄수화물 조절. 마이너스 흰쌀밥 잡곡밥 두세 공기. 마이너스 국물 최소화 나트륨 주의. 마이너스 과일은 하루 1회 소량. 단백질 충분히. 마이너스 맵기 손바닥 크기만큼. 마이너스 생선, 두부, 계란, 닭가슴살. 채소 많이. 마이너스 접시의 절반 이상. 마이너스 다양한 색깔. 마이너스 식이섬유가 혈당 안정. 피해야 할 음식. 마이너스 떡, 빵, 면 종류. 마이너스 단 음료, 과일 주스. 마이너스 튀김, 전, 가공육. 발 관리 매일. 아침. 마이너스 발 전체 관찰 5분. 마이너스 미지근한 물로 씻기. 마이너스 발가락 사이 잘 말리기. 마이너스 보습제 바르기. 마이너스 면양말 신기. 저녁. 마이너스 발 다시 관찰. 마이너스 가벼운 마사지. 마이너스 발 올리고 자기. 주 1회. 마이너스 발톱 일자로 자르기. 마이너스 각질 부드럽게 제거. 마이너스 전체 점검. 즉시 병원. 마이너스 상처 3일 이상. 마이너스 색 변화, 부종, 냄새. 마이너스 통증, 저림. 4주 실천 플랜. 1주차 익숙해지기. 마이너스 매일 아침 혈당 측정. 마이너스 운동 10분씩. 마이너스 식단표 보며 식사. 마이너스 발 관찰 습관 들이기. 목표 혈당 평균 10 mgdl 감소. 2주차 강도 올리기. 마이너스 운동 20분으로 증가. 마이너스 간식 조절 시작. 마이너스 발 관리 철저히. 마이너스 가족에게 알리기. 목표 혈당 평균 20 mgdl 감소. 3주차 습관화하기. 마이너스 운동 30분 이상. 마이너스 외식 시에도 조절. 마이너스 발톱 관리 시작. 마이너스 주변에 알리기. 목표 혈당 평균 30 mgdl 감소. 4주차 완전 정착. 마이너스 자동으로 관리되는 느낌. 마이너스 몸의 변화 느끼기. 마이너스 병원 검사 받기. 마이너스 성공 경험 나누기. 목표 혈당 안정화. 약 조절 가능. 손자의 진심 어린 당부.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논문도 읽고 의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실제 경험담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당뇨는 무서운 병이 맞아요. 하지만 관리 가능한 병이에요.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마이너스 하루 30분 실내 운동. 마이너스 올바른 식사. 마이너스 철저한 발 관리.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정말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 혈당 관리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처음 2주는 힘들었어요. 할머니도 귀찮아 하시고 저도 챙기기 버거웠어요. 근데 3주차부터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0으로, 식후 혈당이 220에서 180으로. 4주차에는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줄여주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관리하니까 몸이 가벼워. 그 말씀 듣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 영상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겨울철 고혈압 관리법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고혈압도 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다음 영상은 겨울철 관절염 예방법이에요. 무릎, 허리 아프신 분들 꼭 보세요. 마지막 부탁.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1.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돼요. 2.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아요. 3. 알림 설정해주세요. 종 모양. 새 영상 올라오면 바로 알림 가요. 4. 댓글 남겨주세요. 겨울철 당뇨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하트 눌러드리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5. 공유해주세요.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